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이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화웨이 제재 플로우들을 그 속에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1, 2, 3단계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속에서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화웨이와 교류 또 이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부분에 대한 영향, 그리고 더 다음 시간에는 5G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고, 또 그 속에서 양재치가 방한하면서 우리 한국이 선택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영향권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양재치가 방문했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주식을 하는 분의 입장이라면 행여 이번 방문을 통해서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 또 그 속에서 한화혁명의 이 완전한 해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MTN 머니투데이 방송 시황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안들보다는 지금 계속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고 제재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네 편 들어달라 라고 하는, 지금 중국이 국제적 고립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싱가포르 방문하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싱가포르나 우리나라나 이 중립적인 부분을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나름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했었죠. 자, 내용 이제 오늘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받는 자리가 돼서 한국의 난처한 입장이 부각됐다는 시각, 이게 좀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사실 이 양재치가 부산을 방문했다는 것도 조금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예상 부분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로 방문 안 하고 굳이 왜 부산으로 방문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예측이 됐었던 부분인데, 여하튼 회담장에선 예상대로 미중 관계도 거론됐고, 양재치 의원은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또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 서훈 실장은 당연한 이야기를 또 했죠. 그러면서 미국이 화웨이 제재라든지 홍콩 보안법, 남중국해 관련해서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중국 입장 설명했다는 게 뭐예요? 최소한 자기네 편 들어주거나 아니면 중립을 지켜달라. 그죠? 그 속에서 미국이 3차 화웨이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미국이 제재에 따라서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단하지 말아달라, 그죠? 이렇게 뉴스 기사는 나왔지만, 중단하면 가만 안 있고, 그죠? 중단 안 하면 시진핑이 방문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게 돌아가냐겠지만, 당연히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경제 관련 이제 대부분 이 기존에 논의했었던 내용이고, 그죠? 결국 시주성 방안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특별하게 좋은 내용이나 나쁜 내용 이런 흐름들이 아닌 그냥 예상된 범위 내에서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숨통이 다 끊기게 생긴
이 화웨이, 그죠? 미국의 이 제재 압박, 그 속에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영향, 그리고 왜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소리도 못 내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그래서 8.15 회담이 연기가 됐고, 그 이후에 앞으로 뭐 수일 내에 미중 회담에 다시 연다라는 뉴스도 금요일날 나왔지만, 여하튼 간에 이 진로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거냐, 하이닉스가 좋아질 거냐,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또 시장, 마켓 장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 흐름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공략, 이 부분이 어떻게 관련 섹터에게 또 관련 종목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관련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아주 단순한 이 대화체 부분입니다.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사서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미국이 작년 5월 달에 쓰지 마. 그랬더니 화웨이, 그럼 내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외국 업체에 생산을 맡겨서 만들어 쓰면 되지. 그냥 반도체를 못 사용하게 하니까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외국 업체에 생산을 맡겨 만들어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이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화웨이, 좋아, 그러면 내가 자체 반도체 생산 포기할 테니까 대신 미국 이외의 완제품 반도체를 사서 쓰면 되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미국이 그것도 안 돼. 미국 기술 들어간 제품이면 사면 안 돼. 라고 지금 요 8월 17일 나온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미국 기술이 안 들어간 반도체가 어딨어? 우리는 반도체 아예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미국이 빙고 맞아. 화웨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불만을 터뜨리니까 여기 있지 어딨니? 불만이면 미국 기술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반도체 만들었어. 참 이 기사 중앙일보의 그 이승우 기자가 이게 쓴 기사 내용의 부분인데 참 압축적으로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 단계적 진행 중, 이게 이제 2019년 5월 15일부터 그죠? 화웨이 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적으로부터 미국 IT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을 했고, 5월 16일 날 상무부가 화웨이 블랙리스트를 공식 지정을 했고, 또 11월 22일 날 자국 통신업체의 정부 보조금 이용한 화웨이 기기 구매 금지를 했고, 또 올해 5월 달에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미국 내 판매 금지를 1년 동안 연장하고, 8월 17일 날 상무부가 블랙리스트에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추가적으로 제재 조치함으로 인해서 총 화웨이 계열사 152개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 5월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들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화웨이를 압박을 하고 있고, 왜? 중국의 대표 기업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위챗이니 틱톡이니 사용 금지하게 하고 어떻게든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관세부가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니까 대선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 대표 기업을 때리면서 그죠?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자,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먹혀서인지 몰라도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10%가 넘게 나던 게 지금 7, 8%대로 내려왔죠. 그게 저는 지금 7, 8%대 미국 민주당 바이든이 우세하지만
미 대선이 바이든 승리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나이가 많죠. 그리고 일정 정도의 뭐 치매 증상이 있냐 없냐 이런 논란.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엔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지난주 뉴스 한번 보니까 그때는 바이든이 옆에 선 와이프하고 딸의 위치를 잘못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된다면 이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또 불확실성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1차 제재를 2019년 5월 15일 날 했는데, 그죠?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하는 미국 업체는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는 미국 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한국기업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리고 1차 제재의 이유를 미국인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유출하고 있다라는 게 표면상 이유였고, 그래서 중국 화웨이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반도체를 독자 설계하고 그거를 대만 TSMC에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위탁 생산하게 만들어서 피해갔죠. 그죠? 그랬더니 미국이 2단계 제재를 한 겁니다. 2차 제재안을 하면서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웨이가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설계한 반도체 도면을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위탁 생산하니까 그 부분을 겨냥을 해서, 그죠? 2차 제재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TSMC는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그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손 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는 또 어떻게 피해갔냐? 중저가형 반도체 업체 대만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완제품 반도체를 구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린의 생산을 중단하고, 그죠? 또 그리고 미국 내의 이 기업들 부분들도 화웨이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박에 이렇게 못하게 하면 그 기업들도 손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 미 정부의 로비 중인 퀄컴하고 협력을 기대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제재를 하면 살짝 피해서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제재 3단계가 왜 서프라이즈하고 강한 핵폭탄급 위력을 발휘하냐면, 그죠? 총 계열사 152개 늘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화웨이가 설계하지 않은 반도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과 장비 사용을 금지한, 그래서 대만의 그 중소기업 미디어텍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던 그 거래까지도 완전히 차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를 원하면 라이선스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허가할 일 있겠어요? 허가할 거면 뭐하러 제재를 합니까? 그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그리고 ASML 이 미국 기술 없이는 특허권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반도체의 원천 기술과 반도체의 생산 장비, 소프트웨어 이 대부분이 미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중국이 또 반도체 기업이 있지 않냐? 예. 중국의 파운드리 SMIC라고 있는데 이 SMIC는 아직 고품질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SMIC조차도 미국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화 내용처럼 한마디로 반도체 사용 못한다니네. 그럼 화웨이가 그죠? 만들어내는 휴대폰이라든지 또 통신 장비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다 타격을 받겠죠. 그죠? 이 미국의 규제가 나오면서 사실은 화웨이가 작년 5월 처음 규제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반도체를 엄청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제재가 압박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래서 그게 향후에 한 1년 반 정도의 재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득과 실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관련 기업들로 보게 되면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인 메모리,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 동안 제재는,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발표된 3차 제재안 이전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위주였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죠? 이번 제재 대상엔 메모리 반도체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019년 화웨이 반도체 구매액이 그죠? 화웨이가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 구매한 금액으로 보면 약 208억 달러. 그래서 애플이 361억 달러, 삼성전자가 334억 달러에 비하면 3위에, 글로벌 시장에서 3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데,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은 약 3.2%, 3조 원 규모고, SK하이닉스는 약 11.4%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크게 영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부분을 보게 되면 물론 금요일날 단기낙폭과대로 좀 반등을 했지만 하이닉스가 지난주 계속 하락했었던 요인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메모리 수요도 3분기에 좀 부담이고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거기에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 참 힘든 사면초가에 놓인 것 또한 SK하이닉스의 위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향후 미중의 이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 협상이 잘 된다면 또 규제도 제재도 서서히 좀 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 참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데 휴대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화웨이가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해서 또 1년에서 1년 반 남은 재고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는 흐름으로 갈 때 그 화웨이의 시장 비중은 줄어들겠지만 오포라든지 비보, 샤오미 이런 쪽 중국 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걔네들이 반도체 구매를 더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인 메모리 칩 수요는 중립이겠죠. 그죠? 이 전제는 뭡니까? 미국이 화웨이만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행여 다른 쪽 관련 기업들까지 오포나 비보 이런 중국 관련 기업에게 확대되는 흐름이 생긴다면 참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들에게 공급하는 비중, 그죠? 그 속에서 또 IT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IT 부품주들도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과 발맞춰서 많이 하락했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죠? 그러면 향후 이런 관련 뉴스를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뭐 나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예상을 해도 그거가 어떤 뉴스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고, 뭐 미아리에서 펜트빌력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점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참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미중회담이 잘 되냐 못 되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련 우리 산업의 기업들, 큰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삼성전자가 덜 떨어지는 거고 하이닉스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고, 이러한 이 두 업체가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또 이 두 업체에게 부품 소재 장비를 공급하는 나머지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의 뉴스들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뭐 매출 비중 3.2% 정도인 삼성전자보단 하이닉스는 어떠냐 그러면 현재 저 내용이 아니어도 지금 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죠? 올해 초에 코로나 이전에 1월 달에 예상했었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야. 그죠? 3월 말에 추정치 비슷비슷했어요. 그죠? 2조 2천억, 2조 3천억 사이 뭐 부분에. 그런데 6월 말에 와서는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조 8천억으로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1조 5천억으로 또 낮춰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낮춰지는지. 그러니까 디램 가격의 하락, 그리고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들과 포함해서, 그죠? 이런 규제까지가 더 심해지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업이익 추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아까 중립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세를 보인 거고, 수급도 그래서 개인들만 주로 매수하고,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적극적인 매수 의사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고난이다. 제재받는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수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영향을 받고, 또 그 속에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부품이나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IT 소부장 쪽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거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휴대폰도 하고 있고, 또 휴대폰에서는 화웨이의 점유율이 낮아지면 높아질 수 있는 상대적 급부도 할 수가 있고, 또 백색 가전도 있고 5G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섹터가 다양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온리 반도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영향을 미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왜 제가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G 통신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면, 미국의 제재가 없었다면, 이런 제재가 없었다면, 화웨이가 50% 이상의 저가 수주를 통해서 점유율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시장 조사 기관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화웨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기술 패권 전쟁의 흐름을 화웨이를 타겟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 전망까지 지금 걱정해야 될 판에까지 온 화웨이의 대응은, 그리고 중국의 대응은 뭐냐? 사실 고품질 AP 이거 안정적으로 수급 확보 못하면 스마트폰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5G 통신망이나 서버 등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역시 공급망 붕괴가 가능해지죠. 그죠?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후반이나 내후년 초 라인 부분에 재고 소진이 되고 그때까지 계속되는 규제를 한다면 화웨이는 정말 회사 존립을 걱정해야 될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중국 내 그 반도체 기업인 SMIC를 통해서 통신장비 반도체 칩 생산을 테스트하고 뭐 있는데, 이 통신장비 반도체 쪽은 몰라도 다른 여타 고품질의 반도체 부분은 생산할 수가 없고, 이들 기업도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진퇴양난에 빠진 화웨이죠. 자, 그런데 미국 역시 피해를 보는 거 있어요. 그죠? 미국 내 반도체 협회는 반도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화웨이에 대한 규제는 산업에 대한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그 5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인텔, 브로드컴, 이 회사들의 매출의 약 25%에서 5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피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화웨이 압박을 통해서 화웨이가 더 시장 점유율을 넓히거나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고 있는 부분에 온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 같으면 관세 전쟁 할 때, 그죠? 그때 보면 한방 두드려 패고 막 하면 중국이 뭐 반응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그죠? 왜? 미국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섣부르게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내수 살리, 코로나19로 지금 왕창 시들어져 있는 중국이 지금 내수 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행여 보복과 보복 이 부분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타격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2차 제재 시에는 중국 관영 매체가 퀄컴과 애플, 시스코, 뭐 보잉, 뭐 항공기 구매하지 않아야 된다 뭐 하면서 보복 언급했으나 블랙리스트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보복성 제재보다는 지금 바이든의 승리를 희망하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섣부르게 보복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제조업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러한 조치를 보이게 되면 중국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그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이 끝난다는 건 결국 중국의 경제 활동이 폭망하는 수준으로 가고, 거기에 근무하던 노동자들, 중산층 부분들이 다 폭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미국이든지 이 중국의 세계 공장화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저임금 저노동력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졌었던 부분들을 다 조금씩 분산하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이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예요? 비대면 근로, 재택근무, 공장 자동화의 가속화, 무인화,
이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더 가속화지면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저임금 저노동력으로 중국에 들어가 있었던 그 매력이 일정 정도 상실이 되고, 그죠? 미국으로 되돌아가도 큰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확전은 가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너무 치고 나가고 있는 화웨이를 규제해서 붙잡지 않으면, 그죠? 5G 라인 부분에 있어서, 그죠? 중국에 다 내주고 나면 미국이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죠?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가 5G와 관련된 부분도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할 텐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 그런 가운데에 큰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영향권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IT 소부장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이닉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이 종목의 기본적인 박스권 흐름들을, 그죠? 이렇게 박스를 보였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이 정도의 박스를 보였었죠. 그죠? 자, 요 1차적으로 박스권을 보이다가 여기 라인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타났죠. 그죠? 잘 보시면 그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박스권만큼의 가격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국면에 뭐예요? 저런 악재가 나오면서, 화해에 대한 악재가 나오고 그 전부터 비실비실한 흐름 속, 거기에다가 이 디램 가격의 하락,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하락을 하니까 기본 이 박스권 이하를 하락하고 말았죠. 그죠? 더 하락을 했어요. 기본이 박스권만큼 정도가 움직여지는 섹터인데,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날 반등은 뭐 때문입니까? 그죠? 미국과 중국이 수일 내에 다시 회담을 가질 거다. 연기된 8.15 회담 연기를 다시 가질 거다. 그 갖는 자리에서 중국이 지난번 미국한테 약속했었던 1차 무역 협상 이행 성적표를 들고 미국한테 무릎 조아릴 텐데,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이행을 다 못했지만 나 정말 성실하게 이행했다. 너네 농수산물 구매하고 뭐 했다. 라는 그 성적표를 들이댔을 때 미국이 만족할 만하다 라고 그런다면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방향 언급,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러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또 뻗어긴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미국 대선 때까지 계속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싸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하이닉스를 더 산다 라는 건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겁니다. 다만 이 가격 위치는 거의 뭐 이 코로나 때문에 하락했었던 이 위치 라인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지금은 하이닉스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미국이 화웨이를 때리면서 그 산업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 화웨이와의 매출 비중이 높고, 그것이 뭐예요? SK하이닉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반영된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급락하기보다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상승을 곧바로 V자로 그려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가 어떠냐 이걸 바라보기보다 미국과 중국 회담이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부분으로는 하이닉스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그러한 부분이고, 결국 미중 관계 복원이 나아질여야 그래야 하이닉스가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지금의 미국 이런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규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지, 그냥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매수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미국의 화이 제재,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또 미국중 싸움에 관계돼서 양재치가 방문했는데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없었다라는 부분하고 결국 당분간 채찍 이런 부분들의 언급 속에서 자기네 편 들어달라, 아니면 중립 정도는 지켜달라, 이것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이 또 5G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